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챕터 2에서 두 번째 부분인 여기 몇 페이지냐면 33페이지에 Issues in First Language Acquisition 이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Language Acquisition을 접근하는 세 가지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했고 그 중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빼고 총 세 가지의 그 aspect를 관찰했죠. Behaviorist, 행동주의적 관점, nativist, 이거는 태생적부터 그런 게 있었다라는 생득주의적 관점, 그 다음에 functional이라고 하는 기능주의적 관점 세 개를 관찰했고 요 겹치는 부분이 인간의 인지, 영어로 얘기하자면 human cognition 이라는 인간의 소프트웨어적인 그 human cognition에 대한 믿음이다. 인간은 어떤 human cognition, 인간 독특한 인지체계가 있다라는 것의 믿음이고 behaviorist는 그런 인간의 인지체계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 밖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관찰을 하고 뭐 아빠 이렇게 따라하는 행위 그런 거에 대해서 관찰하고 그 따라하는 행위가 반복이 됨으로써 행동으로 익어서 내가 버릇처럼 나간다. 그래서 이건 상당히 외면적인 관찰에 외면적인 행동 관찰을 통한 그런 입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반면에 이거는 인간 그 인지, 그 내적인 관찰, 내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서, 내적인 어떤 원동력에 의해서 언어가 습득이 되는 것 같다라는 공통적인 믿음이 있고, 네이티비스트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LAD 있죠? Language Acquisition Device 그런 게 있고 그게 있다 보니까 휴먼 랭귀지 인풋을 받아들이면서 자연적으로 그것이 하나의 언어 체계로 활성화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면에 펑셔널은 다른 사람과 이제 상호 체계를 통해서 그 사람들과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social interaction 그 의사소통을 함으로써 언어가 그 맥락화되어서 습득되는 것이 언어 습득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것이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어요. 언어의 의사소통적 기능을 중시하는 기능주의적 관점이라고 했습니다. 정리가 되셨죠? 이것이 그 언어 습득의 세 가지 관점이에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 관점이고 가장 지금 widely accepted 되는 최근이 아니고 최근까지도 accepted 되고 있는 관점들이고 나중에 돼서 더 자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맥락이 생기게 됩니다. 펑셔널리즘은 예를 들어서 뭐 비가츠키의 교육학 개론 들어보신 분들 아니면 교육심리학 들어보신 분들 비가츠키의 ZPD Zone of Proximal Development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 뭐 scaffolding 그런 이슈들이 같이 있어요. 요 부분에 이제 근접하게 되는 것이고 네이티비즘은 그 우리가 흔히 아는 촘스키의 language development 그 다음에 UG 그 다음에 universal grammar 그 UG라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그 타이밍이 생기니까 특히나 이 부분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완전히 사장된 이론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이티비스트의 LAD는 한 번도 밝혀지진 않았어요. 두뇌 속에 어떤 부분이 그것이 LAD인 것 같다라고 밝혀진 바도 없지만 그렇다고 그런 걸 완전하게 부정하기에는 언어 습득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천재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습득하게 되는 기술이다 보니 LAD를 섣불리 그 부정하지도 못해요. 이거는 참 아주 어떤 상황이 있냐면 단어가 굳이 생각은 안 나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부정할 수도 없고 부정하지 못할 수도 없고 그런 상황에 LAD가 있어 왔어요. 언제부터냐면 촘스키가 70년대에 그 LAD라는 것을 주장한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완벽하게 부정도 안 되고 완벽하게 긍정도 안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을 해 있고 그래서 이거는 뭐 받아들여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뭐하고 안 받아들여진다라고 얘기하기도 뭐해요. 펑셔널리즘은 요즘 들어서 아주 많이 각광을 받고 있고 말 그대로 인간의 의사소통의 도구로서의 언어를 다루다 보니까 언어 의사소통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언어임은 뭐 부정할 수가 없죠. 부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관찰을 통해서 맥락을 통해서 뭔가 합숙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증명이 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받아들여지고 있는 그런 학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세 가지를 지난 시간에 했고요. 오늘은 그 L1 습득의 그 다양한 이슈들이라고 하면 어떤 토픽들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topics 내지 여기서는 keywords라고 그냥 생각을 하시면서 들어가시면 되시겠습니다. 총 10가지가 나오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까요? 순서대로 번호 매기면서. 첫 번째가 이제 competence and performance. 지난 시간에 잠깐 했습니다. competence 개념과 performance 개념.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질 수가 있겠고, competence and performance. 두 번째가 보시면 한국말로 해주고 넘어갈까요? 이것이 confidence라는 것은 언어 능력이에요. 능력. 언어적인 측면에서 어떤 능력. 머릿속에 있는 어떤 지식 같은 거죠. 지식 능력 같은 그 언어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 퍼포먼스는 아이돌의 퍼포먼스는 뭐가 생각이 나요? 겉으로 막 드러나는 거죠. 이거 수행이에요, 수행. 이게 지식적 능력을 컴피턴스라고 이야기한다면 지식적 능력, 실제적 수행을 퍼포먼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뭐 수영을 하는 법, 머릿속을 알고 있어요. 물에 들어간다. 물장구를 치고 오른손을 뻗는 순간 왼손을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절차로 머릿속에서 혹은 입으로 구두로 말을 할 수 있는 거. 하지만 실제 물에 들어가 보니까 수영을 못하더라. 그 지식적 능력은 충만하나 실질적 수행은 밑바닥인 그런 상황이죠. 영어 문법 분석을 잘해요. 문장을 보면 이건 어디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못됐고 이 문장은 정문이고 이 문장은 비문이고 판단 다 돼요. 근데 실제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말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지식적 능력은 어느 정도 충만하나 실적 수행은 뒤떨어지는 그 불일치가 있는 거죠. 반면에 네이티브 스피커는 말은 잘해요. 입에서 나오는 게 다 문법적으로 옳아요. 지식적 능력은 당연히 이 문장이 비문이에요, 정문이에요 물어보면 당연히 알겠죠. 그쵸? 그러니까 특정한 능력도 있고 머릿속으로 어떤 그 언어에 대한 문법적인 능력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수행도 잘하고 그 네이티브 스피커는 이 두 개가 어느 정도 함께 갖추어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리고 이건 이따가도 자세히 보도록 하고요. 나무 그림이 나오고 다음은 이제 두 번째가 comprehension and production이에요. comprehension은 말 그대로 여러분 listening comprehension, 뭐 reading comprehension 이런 것처럼 이해 능력이에요. 이해 능력. 듣고 이해하기, 읽고 이해하기. 그래서 흔히 언어에서 listening 하고 reading이 이해 능력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production 뭐겠어요? 내가 표현하는 거예요. 표현. 뭐가 들어가죠? listening, reading이 아니고 speaking, 또 뭐 하나 있잖아요. writing. 그러니까 뭔가를 듣고 이해하는 거, 뭔가를 읽고 이해하는 거. comprehension. 그 다음에 production 내가 앞으로 산출해내는 거니까 표현하는 거. speaking and reading. 이렇게 두 가지가 있겠죠. 되시죠? 이거에 대한 개념도 좀 이따 살펴볼 거고요. 자, 3번이 이제 nature or nurture 이라는 언어 습득에서 굉장히 유명한 어떤 그 캐치프레이즈예요. nature라는 거는 가지고 태어나는 건가? nurture, 양육되는 것인가? 길러지는 것인가? 그 말이 뭐겠어요? 언어 능력이죠. 그러니까 LAD처럼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태어났는가? 생득적인 것인가? 아니면 nurture, 우리가 생득적인 게 아니고 살면서 그것을 습득하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슈가 또 세 번째 언어 습득에서 중요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은 지난번에 잠깐 이야기한 적 있는 보편성이에요. universals. 인류 보편적인 현상들, 언어의 발달 과정이라든지 언어는 뭐 모든 사람은 어릴 때 어떤 특정한 인풋이 있으면 충분히 네이티브 스피커가 될 수 있다는 그 보편적인 원칙들. 언어 습득에 있어서만큼 그렇게 보편적으로 모든 것이 적용되는 것이 없어요. 수학 같은 경우 뭐 아니면은 뭐 또 과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의 경우 적성이 딱 정확하잖아요. 심지어 뭐 문학적인 스킬이라도 나는 뭐 글쓰기를 잘해. 나는 수학, 산수를 잘해. 나는 수리 영역이 정말 좋아. 나는 과학 영역이 좋아.
나는 점수가 잘 나와. 이러다 적성이 맞는 거죠. 근데 모국어에 대해서 나는 우리 모국어가 내 적성에 안 맞아.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얘기했다시피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거예요. 적성이 없이 모든 사람이 특정한 영역에 그 끝장을 볼 수 있다는 거. 끝판왕이 될 수 있다는 거. 네이티브 랭귀지밖에 없어요. 적성을 따지지 않는 거. 적성을 넘어서는 거. 심지어 여러분이 국어 시험을 본다고 쳐요. 시 영역, 문학 영역, 비문학 영역. 문학과 비문학의 적성은 있되 그거는 이제 언어 영역이죠. 언어적으로 어떤 스킬이 있느냐 없냐, 언어적으로 이해를 잘하냐 못하냐, 그거하고 내가 한국어를 말하고 듣고 읽고 쓰는 문제는 다른 거잖아요. 논술하고는 또 다른 거예요. 그쵸? 모든 사람은 네이티브 스피커예요. 내가 한국어 문법을 몰라가지고 논술에 임하지 못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냥 사고력의 문제죠. 그건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모국어처럼 미국 사람은 영어권 사람은 영어가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사람은 한국어가 될 것이고 또 뭐 다른 뭐 일본은 일본어가 될 것이고 모국어만큼 개인의 적성이 관여하지 않는 능력이 없다. 뭐죠 문장이? 다시 할까요? 모국어만큼 개인적인 능력이 개인적인 어떤 적성이 침투하지 않는 그런 능력이 없다. 모국어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 천재이다. 그게 신기하다 이 말이에요. 어릴 때 해가지고 그게 다 그렇게 되면 다 어릴 때 배우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렇다고 해서 막 수학을 어린애한테 미분 적분을 가르치고 어릴 때 배우는 게 무조건 좋아. 안 된다 이 말이죠. 하지만 언어는 어릴 때를 놓치면 안 배워지기 때문에 그런 게 이제 언어가 가지고 있는 정말 미스테리한 영역이다라고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유니버설즈를 이야기를 할 때 이야기가 나오게 될 겁니다. 다음 41페이지에 보시면 이제 systematicity and variability라는 것이 있는데 systematicity 여러분 딱 보시다시피 체계성이에요. 체계성 5번이죠. 체계성. 체계성이고 variability는 변이성인데요. 언어 습득은 정말 체계적으로 일어나고 반면에 그 안에서 다양한 변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설명과 함께 해야 이해가 좀 쉽고요. 넘어갑니다. 6번에 보시면 language and thought, 즉 언어와 생각, 언어와 관념. 뭐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 나오겠죠. 생각이 먼저인가 언어가 먼저인가. 언어를 해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가? 생각을 통해서 언어가 발달하는가? 이건 철학적인 문제인데 이따가 이 이슈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7번이 imitation이에요. 어떤 게 생각이 나시나요? behaviorism 생각나시나요? 반복을 통한 어떤 모방이라고 번역해 드릴게요. 모방을 통한 학습. 그래서 그것이 반복, 연습되면 습관 형성이 된다. 이런 거. 모방이요. 다음 쭉 넘어가면 practice and frequency라고 얘기하는 몇 번인가? 8번 맞죠? 예. 연습과 빈도, frequency는 빈도예요. 연습, 빈도. 빈도가 높게 우리에게 뭔가가 주어지면 더 배우기가 쉬울 것이고 빈도가 낮은 것은 더 배우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자꾸 exposure가 많아진다는 것이 특정 인풋이 frequency가 높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exposure가 자꾸 많아지면 연습 기회가 많아지고 그래서 습득이 더 잘 되고 반면에 frequency가 낮은 거 빈도수가 낮은 단어라든지 문법 이런 거는 우리가 주로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쩌면 습득이 그 프리퀀시에 기반해서 빈도가 높다 낮다에 기반해서 습득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에요. 그 다음 9번입니다. input은 입력이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가 되는데 우리가 그 언어 습득 그 업계에서 언어 습득 필드에서 인풋이라고 하면 외부에 있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우리가 듣게 되는 거, 우리가 읽게 되는 거. 그래서 외부 입력, 언어적인 입력을 이야기합니다. 언어적인 입력. 주로 어떤 식으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까? 듣기를 통해서, 읽기를 통해서. 맞죠? 인풋이에요. 반대말은 뭐겠어요? 반대말은 굉장히 쉽죠? 반대말은 출력, 언어적 출력.
output이라고 부르겠죠. 이것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뭐와 뭐를 통해서? 말하기와 쓰기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출력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comprehension 영역, 따라서 comprehension 영역, reading하고 listening 있는 comprehension 영역은 우리가 input을 듣고 comprehend 하는 영역이고, production 영역은 우리가 writing하고 speaking을 통해서 output을 produce 하는 영역이다라고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적어드릴까요? 이것이 comprehension 능력, 이것이 production, 아까 얘기한 표현. 여기는 이해. 됐죠? 네, 겹쳐지는 부분입니다. 다음 discourse라는 건 담화야, 담화. 이야기하는 거, 담화. 담화가 왜 중요해요? 의사소통이 일어나니까. 맥락 이런 거 나오겠죠? functionalism 같은 거. 아이고, 한국어로 뭐다? 담화다, 담화. 적어드려야 되나요? 담화다 이 말입니다. 담화를 통해서 담화에 참여함으로써 아동이, 유아가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오겠죠. 담화의 중요성이 될 겁니다. 또 어떤 담화에 내가 몸담고 있냐에 따라서 특정한 문장이 또 다른 뜻이 되기도 하고. 됐죠? 자, 그러면 이 10가지를 이제 한번 차근차근히 살펴보면서 이번 본격적으로 수업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페이지로 갈게요. 지금 네, 여기 33페이지로 돌아오셔서 competence of production, competence of performance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